2017년 85세의 한 노인이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책상 너머에 초연한 얼굴로 앉은 노인을 바라보며 의사가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시면 조금 더 사실 수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병원 침대가 아니라 책상 앞에서 죽고 싶습니다. 몇 년 더 사는 것보다 어떻게 죽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을 놀래키는 선택을 한 이는 평생 책과 사상으로 세상을 움직였던 한국 최고의 지성 이어령 선생이었습니다. 모두가 만류했지만 선생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료 대신 노트북으로 글을 썼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생각하고 탐구하고 세상을 관찰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창문이 햇살이 참 좋구나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 두려웠을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두려움 너머에 무언가를 보았던 겁니다. 이어령 선생은 평생 한 가지 화두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잊고 살아야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죽음을 기억하라고 할까요? 선생은 말했습니다. 죽음을 곁에 두고 살 때 비로소 삶이 완성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사소한 일상이 얼마나 기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축제처럼 살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이어령 선생이 우리에게 건네는 세 가지의 따뜻한 가르침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내 것을 만들기 위해 살았습니다. 내 집, 내 돈, 내 가족, 내 명예, 내 건강, 내가 번 것, 내가 이룬 것, 내 힘으로 한 것.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것이 괴롭습니다. 건강도 잃고, 돈도 줄고, 사람도 떠납니다. 내 것을 뺏긴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고 슬픕니다. 내가 평생 모은 건데, 내가 키운 자식인데, 하지만 정말 내 것이었을까요? 내가 만든 것이 있기는 한 걸까요? 이어령 선생은 병상에서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내가 깬 게 아니구나. 생명이 나를 깨워준 거구나. 숨을 쉽니다. 내 힘으로 숨 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공기가 나에게 와준 것이었다. 밥을 먹습니다. 내가 산 밥이 아니구나. 햇빛과 흙과 비와 농부가 나에게 준 선물이구나. 심장이 뜁니다. 내가 뛰게 하는 게 아니구나. 심장이 알아서 뛰어주는 거구나.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받은 것이었습니다. 선생은 말했습니다. 마이 라이프가 아니라 기프트 라이프다. 내가 번 삶이 아니라 선물 받은 삶입니다. 내 생명, 내 재능, 내 자식, 내 시간. 내가 만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잠시 빌려 쓴 선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숨을 쉴 때 공기가 내 몸에 들어와 준다. 밥을 먹을 때 이 밥이 나에게 와주었다. 햇살을 볼 때 햇빛이 나를 비춰준다. 선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언어를 바꿔보세요. 건강이 나빠졌을 때 건강을 잃었다가 아니라 빌려 쓴 건강을 돌려준 것이다.
돈이 줄었을 때 돈이 줄었다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돌려준 것이다. 은퇴했을 때 직책을 잃었다가 아니라 직책을 반납한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가셨을 때 돌려주었다보다는 먼저 가셨다. 앞서 가셨다. 하늘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받은 선물, 햇살 하나, 밥 한 끼, 웃음 한 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선물을 세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버려진 날은 하루도 없었다는 것을, 모든 날이 선물이었다는 것을. 선물은 혼자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선물이니 갈 때는 두고 가야 합니다. 나누는 것이 선물 받은 사람의 예의입니다. 지식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세요. 재산이 있으면 필요한 곳에 나눠주세요. 시간이 있으면 봉사로 나눠주세요. 사랑이 있으면 아낌없이 표현하세요. 이건 내 거니까 아껴야지가 아니라 빌린 거니까 잘 쓰고 나눠야지. 이어령 선생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선물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인생의 억울함을 감사로 바꿉니다. 왜 나만 이래가 아니라 이것도 선물이구나. 다 잃었어가 아니라 빌린 걸 돌려준 거야. 당신의 인생은 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 뜨는 것부터, 숨 쉬는 것부터 모든 것이 기적이고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삶이 저절로 즐거워질까요? 선생은 말합니다.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 그 선물로 놀아야 한다고. 두 번째 가르침으로 가봅시다. 우리는 너무 심각합니다. 젊어서는 성공해야 해서 심각했고, 늙어서는 아프고 걱정돼서 심각합니다. 마치 인생을 해결해야 할 무거운 숙제처럼 여깁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빨리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루하루가 의무가 됩니다. 숙제하듯 살면 지칩니다.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저 버티는 삶이 됩니다. 이어령 선생은 나는 버나드 쇼처럼 우물쭈물하다가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선생이 언급한 버나드 쇼는 94세까지 살았던 천재 극작가입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죽는구나. 그런데 나는 살면서 뭘 했지? 우물쭈물 하다가 가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토록 오래 살았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후회했다는 겁니다. 망설이고 미루고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살았다고요. 이에 대해 이어령 선생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나는 본래 없던 곳에서 왔다가 잘 놀다 간다고 말하겠다. 실제 선생은 암 투병 중에도 태블릿 PC로 글을 쓰며 이거 재미있네 하고 창밖 햇살을 보며 저거 참 좋다 감탄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은 숙제하려고 살지 않습니다. 놀려고 삽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개미를 보고 꽃을 봅니다.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이게 뭐지? 왜 그럴까? 신기하다. 노년이야말로 다시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해야 할 일도 줄었고 증명할 것도 없고 그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아이처럼 질문해 보세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 다시 질문해 보세요. 꽃은 왜 필까? 새는 왜 노래할까? 손주의 웃음은 왜 이렇게 예쁠까? 오늘 하늘은 왜 이렇게 파랄까? 질문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다시 신기해집니다. 지루했던 일상이 모험이 됩니다. 놀이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창밖을 보며 오, 저 새가 날아가네 이렇게 감탄하는 것. 밥을 먹으며 이 김치가 참 맛있네 이렇게 느끼는 것. 손주 사진을 보며 저 녀석 웃는 게 꼭지 아빠 닮았네 이렇게 웃는 것. 이것이 놀이입니다.
매일 한 가지 작은 발견, 매일 한 번 작은 감탄. 이것이 삶을 놀이로 만듭니다. 그리고 언어를 바꿔보세요. 밥을 먹어야 해가 아니라 밥맛을 느껴보자. 산책해야 해가 아니라 바람이랑 데이트 가자. 책을 읽어야 해가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나러 가자. 해야 한다를 버리면 모든 것이 놀이가 됩니다. 무엇을 배우든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즐기려고 하세요. 못 그려도 좋고 못 쳐도 좋습니다. 즐거우면 그만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즐기세요. 70세의 수채화를 시작해도 그림이 완성되지 않아도 그리는 시간 자체가 놀이입니다. 80세의 영어를 배워도 완벽하게 못해도 배우는 과정이 놀이입니다. 매일 한 번은 소리내어 감탄하세요. 오, 우와, 예쁘다, 멋지다. 소리를 내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감탄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놀이는 마음속이 아니라 소리로 해야 합니다. 인생은 고행이 아니라 소풍입니다. 인생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입니다. 선생은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반짝이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다 가십시오.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물로 받고 아무리 놀이처럼 살아도 여전히 남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죽음. 그 마지막 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의 마지막 가르침,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가봅시다. 솔직히 말씀드려 누구나 죽음은 두렵습니다. 캄캄한 어둠, 끝, 소멸, 이별. 나는 사라지는 건가?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보는 건가? 모든 게 끝나는 건가? 이것은 당연한 두려움입니다. 누구나 두렵습니다. 이어령 선생도 두려웠을 겁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벽을 만난 것처럼 막막해집니다. 갈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막다른 길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선생은 다르게 봤습니다.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라고 했습니다. 벽은 닫힌 것, 끝, 막다른 길입니다. 하지만 문은 열린 것, 통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문은 한쪽을 닫고 다른 쪽을 엽니다. 이 세상이라는 방을 나가면 다른 세상이라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선생은 죽음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귀환, 리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질문 하나 해봅시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 어디 있었을까요? 우주의 먼지였고, 별빛이었고, 바람이었고, 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우주의 일부였습니다. 잠시 나라는 형태를 빌려 살다가 다시 우주의 일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형태만 바뀌는 것입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듯이, 꽃이 열매가 되듯이 변화할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생은 아름다운 비유를 했습니다. 해가 지면 엄마가 밥 먹어라 부릅니다. 아이는 놀이터에서 집으로 뛰어갑니다. 집에 가는 게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집은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죽음도 그렇습니다. 삶이라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제 집에 올 시간이라는 소리를 듣고 가장 편안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선생은 말했습니다. 죽음은 가장 편안한 집으로 돌아가는 귀가다.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저 별빛도 우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저 별빛의 일부였구나. 언젠가 다시 저기로 돌아가는구나. 두렵기보다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여전히 두려우신가요? 이 또한 당연합니다. 이어령 선생 또한 두려움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선생은 말했습니다. 두렵지만 호기심도 생긴다. 문 너머에 뭐가 있을까? 새로운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섭지만 궁금하기도 해. 이것이 죽음과 함께 걷는 법입니다. 거창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멋진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슬퍼도 괜찮습니다. 눈물 나도 괜찮습니다. 아쉬워도 괜찮습니다. 진짜 작별 인사는 이것입니다. 사랑했어. 고마웠어. 행복했어.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세요.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고, 가장 하고 싶던 말을 하고, 가장 맛있는 것을 먹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렇게 사세요.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표현하고, 후회 없이 즐기세요. 매일 아침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매일 저녁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후회 없이 살았나? 죽음을 기억하면 오늘이 소중해집니다. 사소한 다툼이 부질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소중해집니다. 이것이 메멘토 모리의 진짜 의미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이유는 오늘을 더 진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죽음은 삶이라는 긴 소풍을 마치고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는 안식입니다. 두려워해도 괜찮지만 두려움이 오늘을 빼앗게 하지는 마세요. 두려움과 함께 걸으면서도 오늘을 진하게 사세요. 당신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늘 죽음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오늘이 얼마나 특별한 선물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숨 쉬는 자체가 얼마나 기적인지 알게 됩니다. 임종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이어령 선생이 힘겹게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아, 저기 창문에 햇살이 참 좋구나.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가에 비추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 따뜻한 햇살 한 줌이었습니다. 선생에게 이 세상은 잠시 소풍 왔다 가는 아름다운 놀이터였습니다. 고통조차도 삶이 주는 선물이라 여겼기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원망 대신 감탄을, 두려움 대신 감사를 표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고맙다. 선생은 이 말을 남기고 마치 잘 놀다 가는 아이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문을 열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 선물처럼 느껴지셨나요? 오늘 하루 놀이처럼 즐거우셨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오늘은 선물이구나 한 번 생각하고, 하루에 한 번 오 라고 감탄하고, 저녁에 오늘도 살았구나 감사하며,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당신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어령 선생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말로 작별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본래 없던 곳에서 왔다가 잘 놀다 갑니다. 모든 것은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눈부신 이 세상 참 잘 놀다 갑니다. 여러분도 부디 잘 놀다 오십시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선물과 놀이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